네, 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웬디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웬디는 피터팬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피터팬을 재해석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피터팬에 나오는 웬디가 주인공이 되고, 웬디와 이제 더글라스, 제임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같이 등장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 판타지 장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펼쳐져요. 이제 어떤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피터팬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원더랜드라고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데, 어쨌든 늙지 않는 섬, 아이들이 늙지 않고 계속 같이 놀 수 있고, 그런 약간 작은 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판타지 장르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중하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쉽게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판타지 장르적인 재미보다는 이제 그 다른 면을 조금 더,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더 주려고 노력한 영화로 보입니다. 감독은 벤 제틀린이라는 감독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고요. 사실 2012년에 비스트라는 영화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비스트 영화 이후에 이제 크게 작품 활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웬디가 이제 피터팬 탄생 11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념으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시사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영화는 오락적인 요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조금 난해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처음 장면은 이제 웬디와 웬디의 가족들이 이제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웬디와 더글라스, 제임스가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웬디의 엄마가 이제 기찻길 바로 옆에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랑 같이 이제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웬디와 아이들이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할 때 옆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도 거기서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막 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차의 그 소음과 함께 이제 되게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카메라도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웬디와 그 다른 더글라스와 제임스의 이제 심경이 이제 자라면서 이 좁은 집안에 더 있기가 싫고 조금 더 밖으로 나아가서 약간은 위험하지만 모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그리고 웬디와 아이들이 이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엄마의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는 대화가 나와서 엄마가 자기는 뭘 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웬디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 못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엄마는 지금 생활에 자기는 만족하고, 그리고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웬디와 남은 두 아이가 대화를 하는데, 웬디가 이제 물어봐요. 엄마는 왜 그걸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그런데 앞에 있던 그 더글라스인지 제임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는 늙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웬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장면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이 주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그 후반부에도 약간 비슷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놀지도 못하고 대화도 잘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웬디가 또 그때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이 그리고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그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초반 장면이 지나면 이제 기차 위에서 이제 피터팬을 만나게 되고, 피터팬이라고 지칭되진 않고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를 만나게 되고, 그 작은 소년인데 그 소년을 따라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떠나게 됩니다. 엄마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나가서 이제 떠나서 결국에 그 섬으로 가요. 신비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 아이들이 이제 늙지 않고 굉장히 오래 생활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웬디와 더글라스와 제임스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같이 정말 재밌게 놀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놀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버조라고 하는 노인이 거기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 노인은 사실은 전에는 그 아이들과 똑같이 아이였어요. 그리고 같이 뭐 뛰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떤 한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버조가 맞는데 피터 같은 경우에는 쟤는 버조가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부인을 하죠. 그래서 노인이 이제 같이 그 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버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서 노인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영화 중반 이후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일종의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예 노인과 아이가 이제 동시에 등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대비를 시켜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후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그 후크라는 인물도 나이든 노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와 노인이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도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나이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웬디가 자꾸 노인으로 변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왜 너희는 얘기를 안 하고 너희도 같이 춤춰봐. 그래서 같이 춤추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웬디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거기는 딱 그 어른이라는 단계가 없고 아이에서 바로 노인으로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에는 영화는 사실 아이든 노인이든 그 머릿속에 드는 거,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와 노인을 대비시키지만 그게 노인이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웬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이듦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고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고 이제 웬디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실행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물론 있고, 그거를 이제 웬디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디가 나중에 다시 그 섬을 떠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또 자신의 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딸이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사실 어른이 된 엄마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언젠가는 떠나고,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를 그때 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화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이로 머무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한 섬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섬의 그런 풍광들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 뭐 화산이 분출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팬의 이야기의 그런 인물 구도나 뭐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대비해서 약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사는 큰 뭐 고래 같은 존재인데 보통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마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존재도 이 안에서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힘을 주는 걸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웬디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엄마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자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마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피터와 그런 엄마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 뭐 후크 선장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채롭게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디라는 영화는 사실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약간 기존의 피터팬을 조금 재해석한 영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피터팬과 약간 비교해 가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그런 영화 팬분들께서는 극장에서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웬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벨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